자, 이거부터 이거 먼저 원가에다가 20%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사람 말은. 그리고 원가라는 게 있는데 원가가 뭔지 잘 알고 있나요?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돈 같은 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익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가격을 정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가란 물건을 팔 때 받는 가격 정도라고 대충 가지고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실생활에서는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꼭 팔 때 정가를 받지는 않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지금 이론적으로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정해서 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개념은 이렇고요.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그 가격의 20%를 더 붙였다, 이렇게. 그 가격에 20%를 더 붙여서 가격을 정했어요. 그러면 계산은 x 곱하기 100분의 20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이거죠. 퍼센트는 100분의 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20은 위에 올라가는 2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겠다는 거. 네.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x라는 사람이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거 기억나요? 여기 x가 있으면 x 앞에 개수라는 거, x 앞에 개수라는 것끼리만 따로 계산해도 괜찮다. 어제 물어봤던 게 이거야. 그래서 x하고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0이라고 써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정리하면 이게 1.2, 여기 0.2니까 1에서 더해서 1.2가 되도록 유도해주면 딱 맞겠습니다. x 곱하기 1.2가 돼요. 네, 이해 가셨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느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가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다 쓴 이게 바로 정가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거야. 이게 답이에요. 원가를 x라고 한다면, 그래서 원가를 x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했습니다 그랬는데, 할인이라는 건 물건의 가격을 깎아주다. 자, 할인이 뭐라고? 깎아주다. 그럼 이게 가격인데 거기서 깎아주면 되잖아요. 깎아주는 거를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뭐로 표현할까? 빼기 좋네. 그렇지. 깎아주는 건 500원을 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았니 여기까지? 네.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300원의 이익이 생겼다. 300원의 이익이 생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하기. 그래서 x에서 300을 더한 셈과 똑같았다. 뭐 이런 뜻. 이랬더니 결국 이거와 같아. 이런 이제 얘기죠. 이거와 사투리네. 이것과 같아요. 가끔 이런 거 나오면 이해 좀 해주라. 됐어요? 혹시 이거 풀 자신 있니? 그동안 하던 대로 양변의 10을 곱해서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고 그리고 여기다 곱하는 거죠. 그러면 12 x에 5 1000은 10 x 플러스 3 10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뒤로는 너도 충분히 연습했으므로 좀 되리라 생각은 하지만, 일단 한번 또 풀어서 검사를 맡아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좀 어려웠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지금 이제 당장 너가 좀 겪는 힘든 부분은 아마도 읽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너 돈거래를 많이 해봤니? 물건을 생산해본 경험도 좀 우리가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걸 가지고 또 뭘 계산을 잘 하고 그러라니 처음에는 조금 곤혹스러워요. 그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자, 하나 더 해보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뽑아놨어요. 두 번째. 어떤 물건의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다음에 그랬어요. 그럼 원가에다가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아까랑 문법이 거의 똑같아. 원가를 x라고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x의 몇 퍼센트? 30% 이익을 붙여서 그걸 정가라 부르겠소. 이렇게. 그럼 x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30입니다. x를 꺼내서 1 더하기 100분의 30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고요. 요건 1.3으로 번역이 되어서 뭐 우리가 1.3x 이렇게 주로 많이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네, 그게 우리가 정가 정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가에서 1,000원을 할인했다. 다시 한번 할인이란 물건 가격을 낮춰준 거죠. 깎아준 거죠. 그렇죠? 그럼 빼기와 연결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가에서 1,000원을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원가의 10%의 이익을 챙겼대요. 원가에서 그것의 10%의 이익이 생긴 것과 결국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이 파란색 정리하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x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1 더하기 100분의 10. 나중에 이건 쓰지 말어. 암산하라고 좀 자꾸 보여주는 거야, 일부러. 여기는 1.1이니까 정리하면 1.1 x. 요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식은 이제 1.3x 마이너스 100은 1.1 x랍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알겠느냐? 이 물건의 원가는 이런 거예요. 자, 이해 갔나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이제 물어본 것들 비슷한 것들이라 천천히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여기서부터 초등학교 때도 이 문제 있긴 있었어. 근데 그때는 굳이 식을 세우라는 얘기가 없지. 식을 세울 때는요, 누군가가 x가 되거나 누군가가 y가 되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8,000원과 3,600원이 들어있는데 매일 400원, 600원씩 저금통에 넣는다. 자, 8,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과 3,6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이 있어요. 근데 수현이는 400원씩 매일매일 넣는데요. 400원을 넣는데 이틀이면 이렇게 넣을 거고, 3일이면 이렇게 넣을 거고, 4일이면 이렇게 넣을 거고, 5일이면 이렇게 넣겠죠? 네. 그래서 며칠 지났는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걸 x로 두려고요. 누군가 x가 되어야 돼 그랬는데요. 누군가 x가 되어야 돼 그랬는데 오늘 누가 x가 됐죠? 날짜 수가, 날의 수가 x가 된 것 같아요. x 의미 잘 기억해도 까먹지 말고. 네. 마찬가지로 3,600원에서 얼마씩 저축? 600원씩 저축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저금액이 서로 똑같아지는 때가 언제니? 그랬어요. 언제냐가 그러니까 며칠 지난 후이냐란 뜻으로서 x가 누군지 알면 그걸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x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식이 나왔으면 물론 생각 없이 결과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웬만하면 계산하는 내내 저게 무슨 뜻이다라는 건 잊어먹지 않는 게 더욱 중요해. 그게 의미의 수학이야, 어떻게 보면. 자, 3,600과 8,000을 좀 계산하면 4,400이 나와요, 왼쪽에. 그리고 400x와 600x를 서로 지우면 200x가 된답니다. 0 두 개 서로 없애주시고요. x의 값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니? 네. 12일이 걸린다는 건 조금 고려해 보면 어떨까? 20일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의견도 이렇게 고칠 수가 있잖아. 왜 꼭 그래야 돼? 그러면 계산이 그렇게 나오니까 라고 해서 근거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럼 사람들이 이걸 내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믿어줄 거야. 계산이 정확하잖아. 이런 거.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내 말 좀 빠르진 않니? 아, 괜찮아요? 네, 그럼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올해 학생 수는 작년보다 5% 증가한 420명이다. 작년의 학생 수를 구해요. 그 비슷했어. 우리 수업한 거랑 근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 작년 학생의 몇 프로? 5%니까 x 더하기 100분의 5 곱하기 x인데 왜 x가 없잖아. 이게 문제였던 거야. 네. 여기 1 더하기 100분의 5하고 x 뒤로 뺄 수 있으므로 1.05 x라고 설명이 가능해요. 요거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 익숙해지면 안 써도 돼요. 나는 이런 거 생략되고 너가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아, 훨씬 발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1.05x가 돼서 그게 420명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x는 어떻게 420 나누기 1.05 해주면 돼요. 근데 귀찮으면 이 방법을 쓰지 말고요. 요게 100분의 105이거든. 일단 약분은 합시다. 520, 5일은 520. 그 다음에 x를 구하기 위해선 420에서요 곱하기 여기는 이 사람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해서 계산하십시오. 쓱쓱 계산하면 20. 자, 20에다 20을 곱하면 400. 그래서 x가 400이었구나. x가 뭐야? 작년에 학생 수예요. 작년 학생 구하라 그랬으니까 잘 구한 것 같아. 400명 좀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한 줄 읽고 그거대로 계산해 보고, 네, 그대로 계산해 보고요. 요 계산은 좀 불편한 계산이야.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추천하고 싶은 계산은 이와 같은 계산인데 내가 얘 가지고 넘어갈 때 뒤집어졌잖아. 위아래가.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네. 괜찮아요? 헷갈리면 다시 얘기할 거니까. 네,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꼭 좀 아리송하면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하자. 거의 다 왔다. 세로가 가로보다 4가 더 짧어. 세로가 가로보다 4가 더 짧어. 세로가 가로보다 4가 더 짧어. 세로가 가로보다 4가 더 짧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표현의 문제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잘했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나. 그래서 세로가 가로보다 짧아. 세로가 가로보다 짧아. 그럼 세로를 x라고 하면 가로가 4가 더 길다는 얘기로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여기를 x로 두면요 여긴 4가 더 짧으니까 x 빼기 4라 해도 되는데 오늘 왠지 빼기가 좀 쓰기 싫어가지고 더하기가 좀 좋아. 오늘 이렇게 검은색을 선택하겠어요. 빨간색도 괜찮아. 자, 둘레의 길이가 얼마? 40이죠. 자, 둘레의 길이가 40이라는 거.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주황색 2개, 파란색 2개, 이거 다 더하면 40이라는 거거든요. 다 더하면? 그러면 요만큼만 더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그 둘레 나누기 2. 네, 그래서 얼마? 20이죠. 그러니까 요거 2개 더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20.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자를 썼다고 자동으로 풀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하고 이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적용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 더해주면 2x 더하기 4가 되겠고요. 그게 얼마다? 20입니다. 2x는 얼마? 그러면 10? 여기니까 x는 8이 되는 거죠. 알겠느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괜찮아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일을 완성한다. 좀 어색한 말이다. 그냥 끝낸다. 우리끼리. 일이 끝나야 돼. 근데 언니는 며칠 걸리는 분이에요? 12일 걸리는 분이고요. 동생은 며칠 걸려요? 24일 걸린답니다. 잘해보래 우리더라. 자, 그래서 쌤이 그전 시간에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일이라는 것은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 꼭 이것만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서 그것도 알려줄게. 일단 얘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네모난 일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네모난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일을 이틀 동안 다 끝냈어. 그러면 하루에 한 일을 이렇게 표시할게. 그 일을 4일 동안 끝냈으면 하루에 하나씩 4개 했겠죠. 6일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쭉 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죠. 맞나? 네. 12일 걸렸으면 12개로 자르면 되겠네. 그거 상상돼요? 네. 그럼 이해가 좀 간 거야.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일했니? 라고 누가 물어보면 2분의 1씩 일을 했어요. 얘는 하루에 얼마씩 일을 하였니? 4분의 1을 하였어요. 이건 하루에 얼마씩 일을 하였죠? 6분의 1씩 일을 하였어요. 얘는 하루에 12분. 그렇지. 그런 상상을 이제 몇 개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된 거야. 그럼 24일 걸리는 동생은 24. 그래 24분의 1. 그렇지. 그래서 1이라는 거는 분수로 쓰는 일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하루에 하는 일은 그래요. 자, 이 두 사람이 언니와 동생이 어떻게 일을 한다고요? 같이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같이 일을 할 거예요.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일을 한다면 12분의 1과 24분의 1을 더하기를 하면 어떨까? 응?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12분의 1과 24분의 1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걸 며칠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해야 되는 날의 수예요. 그렇게 며칠을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 결국 1이 되겠죠. 이거 다 하면 1이잖아요. 다 하면 1이고 다 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 다 끝난다는 것은 숫자 뭘로 표현한다? 하나가 되는 이유는 분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는 x를 구하는 것이죠. 이게 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분수는 24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x는 3분의 24거든. 그러니까 쓱쓱 약분하면 얼마? 8이에요. 근데 여기서 2줄에서 2줄로 넘어갈 때 내가 사용한 계산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어려우면 다른 예제로 다시 설명해 주려고 물어보는 거야. X 저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X랑 X에서 뺀 더해서 뺐다고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한번 이거 봅시다. 그러면 3 곱하기 x가 1이잖아요. 그럼 x가 3분의 1이에요. 2 곱하기 x가 5이면 x는 2분의 5입니다. 4x가 8이면 x는 4분의 8이 되고요. 5x가 15이면 x는 5분의 15가 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게 곱하기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면 6이지? 네. 그럼 3은 얼마야? 6 나누기 2. 즉 2분의 6이거든. 자, 4 곱하기가 8이야. 2는 어떻게 되죠? 8 나누기 4. 그게 바로 4분의 8이라고 우리가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대로 3 곱하기 6은 15예요. 5는 15 나누기 3으로서 3분의 15를 말한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자리가 x 같은 거야 지금. x를 구하려면 3분의 1 했잖아. 왜냐면 2분의 6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자리가 x 같은 사람이에요. x를 구하려면 4분의 8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x를 구하기 위해 2분의 5를 하는 거죠. 이 곱하기와 나누기의 원리를 그냥 가볍게 이용을 한 거란다. 자, 조금 더 발전된 형태 보여줄게요. 2분의 3 곱하기 x가 1이란다. 그럼 x는 1 나누기 2분의 3을 해야 될걸요. 그럼 나누기 2분의 3은 3분의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 숫자가 x를 내비두고 오른쪽으로 넘어 올 때는 위아래가 뒤집혀 온답니다. 좀 더 해볼까요? 3분의 5x가 2분의 1이면 x는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해? 3분의 5가 있고 여기 2분의 1 있죠? 2분의 1이 있고요. 나누기 나누기 3분의 5 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계산이 어떻게 되긴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죠. 좀 너무 어려웠니? 아니요. 지금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계산은 초등학교 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때 했던 2 곱하기 3은 6이다가 3은 6 나누기 2가 된다는 원리를 그냥 문자로 쓰고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산이 아니고 예전에 했던 그 생각들을 좀 떠올리면서 비교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동안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서 공부를 더 추가해 준다면 훨씬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꼭 알아두길 바라고요. 괜찮았니? 네. 자, 요 수업은 필요하면 여러 번 더 할게. 네. 옳구요.